이제야 평범한 여자가 됐구나. 난 근데 널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넌 와줬어. 그걸로 충분해. 이니아샤. We are going hig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압입니다. 제가 전에 16화 예고편 분석한 대로 야와라기, 연지, 쿠리카라마루라는 큰 스토리는 대부분 마쳤죠. 솔직히 자막판 보기 전까지는 개망한 줄 알았는데 자막으로 대사를 보면서 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호흡이 빠른 전개 탓에 연출력은 아쉬웠습니다. 자막 포함해서 보기 전까지 이 말을 내뱉은 리쿠를 엄청 떼찌해주고 싶었어요. 반유 야샤임의 16화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모로아가 왜 이름이 모로아인지 나온 화인데요. 모로아를 번역하면 양날의 검이죠. 모로아가 베니야샤로 변하는 것이 이누야샤가 요괴화하여 강한 힘을 얻는 대신 마음을 잃는 것을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며 보는 것이 이번 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16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볼까요? 원래 모로아의 몸에 흐르는 대요괴의 피를 어머니 가영이가 연지를 통해 봉인하고 있었지만 야와라기가 그 봉인을 풀 방법으로 베니야샤로의 요괴화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베니야샤를 통한 변신이 강한 요력을 가져다 주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요괴의 피에 마음을 먹혀 스스로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야와라기는 모로아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리쿠가 말했던 연지가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은 이런 뜻을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모로아가 제로의 꿈 추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족하니까요. 세슈마루를 만난 게 이 이유일지도 모르고요. 모로아는 연지 사용이 양날에 대해 잘 모르고 함부로 사용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락조가 공격해옵니다. 대체 왜 공격해왔을까요? 전작에서 전멸했다는 설정은 세월이 지났으니 뭐 몰래 살아남았던 극락조가 세력을 키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쳐도 아무래도 분량을 줄이다 보니 왜 공격해왔는지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아무튼 야와라기와 잠시 떨어져 있던 모로아는 연지를 사용하여 폭주하였고 극락조를 없앴으나 스승의 얼굴에 상처를 입힙니다. 모로아는 연지 사용 리스크로 잠이 들고 그때 사기꾼 족제비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야와라기에게 좋은 갑옷이라 사기쳐서 자신이 가진 저주받은 갑옷을 야와라기가 입게 되었고 해마다 갑옷의 크기가 작아져 돈을 지불하고 열쇠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었죠.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족제비 남자. 뭔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야와라기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었네요. 저주에 걸린 대신 요력은 강해져 개풍쾌청이란 필살기를 쓰게 되고 많은 극락조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후로 모로아가 스스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수행을 계속하고 2017년 마지막 수행만이 남았는데 그것은 고독에 들어가 요괴를 이기는 것이었죠. 모로아가 당당히 이기고 돌아온다면 야와라기는 수행을 끝낸 증표로 자신의 애도 쿠리카라마루를 주겠다 말합니다. 결국 모로아는 자신의 영역을 이용해 요괴를 해치우고 고독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주배의 솜장가게에 있던 야와라기는 갑옷을 벗기 위한 열쇠를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사실 고독은 요괴 도박장이었고 모로아는 자신의 세냥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아는 야와라기를 원망하며 사제의 인연을 끊겠다 말합니다. 근데 야와라기 입장에선 모로아의 수행을 위해 고독에 넣은 것은 진심이었고 여차저차 돈도 벌고 일석이조였죠. 이 수행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과거에 모로아가 연지를 사용하여 폭주한 반면
2020년 토호코츠와의 전투에서 베니야저로 변했으나 폭주하지 않은 것이죠. 주베에는 고독에서 연지를 사용하지 않고 빠져나온 패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야와라기에게 숭장가게의 모로아를 15장에 팔라하고 야와라기는 이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응하며 모로아는 숭장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와라기라는 스승에 대한 표현이 조금 아쉬운데요. 분명 모로아와 어릴 적부터 최소 3년 이상을 함께 보냈고 자신의 상처 입힌 모로아를 단련시키려 한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코믹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곧바로 팔아넘기겠다 말하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게 감정선 부분에서 점수를 까먹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야와라기가 모로아를 송장가게에 맡긴 건지 한 건지 모르게 모로아는 송장가게에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로아는 스승의 철직 갑옷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과거에는 몰랐거든요. 급전개로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또 감정선을 방해하는 요소이죠. 야와라기는 열쇠를 만들 대장장이 쥐를 찾아냈으나 모두 콘톤에 의해 죽어 있었고 콘톤은 열쇠를 가지고 싶다면 모로아를 공격하라 말합니다. 마치 나락 포지션이네요. 이제 모로아와 야와라기의 전투가 시작되며 여기까지는 와 지렸다. 썰라이즈 정말 이 쿨에 갈아 넣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웠달까요? 모로아는 연지를 쓸까 망설이지만 과거 자신 때문에 스승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과 저주받은 철직 갑옷을 입게 된 것을 떠올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야와라기를 뛰어넘겠다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야와라기는 마지막 기술을 전수해주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세슈마루가 이누야샤에게 명도잔을 팔에 넘겨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랑 약한인 콘톤의 계획에 맞춰주는 척 모로아의 힘을 깨워 폭류파를 쓰게 하고 그 힘을 콘톤이 맡게 할 생각이었는데 콘톤에겐 리쿠가 가진 푸른색 진주가 있었고 그대로 빠져나가 야와라기가 모로아의 폭류파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콘톤은 그대로 빤스런하고 모로아가 사용한 폭류파의 이름인 다옹 폭류파를 전수한 것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며 야와라기는 눈을 감고 모로아는 스승의 묘를 만들어 주었죠. 모로아는 스승의 묘 앞에서 갑자기 나는 누굴까 라는 사반유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승이 죽은 슬픈 상황에서 왜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이런 대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저는 잘 가지 않습니다. 스승이 없고 이제 혼자가 된 자신에게 토츠나라는 친구가 있다는 말을 전하려 한 의도인 것은 알겠으나 이번 화의 포커스는 모로아와 스승 간의 이야기입니다. 스승이 없는 혼자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과거 스승과의 애틋한 묘사가 있어야 납득이 가는데 그런 장면이 생략되어 이제는 스승의 빈자리를 채워줄 토츠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감정을 이입하기가 어렵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로아가 스승이 죽어서 슬프게 울었다가 곧바로 친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괜찮아 라며 웃으며 끝맺음하는 것도 너무 압축된 전개로 감정선 연출에 생략되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게 1쿨에서 6화, 9화는 좀 없애고 이런 에피소드에 비중을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이번 작화는 만족할 수준이었으나 연출을 포함한 스토리는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요. 15화는 스토리는 좋았으나 작화는 부족했다 보이고 이거 무슨 등가 교환의 법칙도 아니고 뭘 하나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두 가지 모두 얻는 한은 18화가 될 것인가. 그나마 자막판으로 대사를 보면서 하니 나은데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과거와 현재로 최소 2화 분량이 생겨줬어야 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반유 야샤임의 16화 리뷰이며 17화는 이용의 함장으로 키린마루와 제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등장한다 하더라고요. 18화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